여러분 디아페 비누가 왔습니다. 디아페 비누 이거 보셨나? 아니요, 처음 봤어요. 아, 디아페 비누. 이게 보통 비누가 아닙니다. 우리 이현정 앵커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쓰시면 이게 써봐야 이게 선물인 걸 알아. 네, 맞습니다. 뭐 그냥 뭐 이런저런 뭐 비누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피부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내장도 미끌미끌. 고와지는 게 네. 아니라 뭐 그런 착각에 빠질 아, 정도로 착각 드셔보신 건 아니죠? 아예 미쳤어요. 왜 그걸 어릴 때 먹어버려. 우리 비누 갈아서 노래들- 귀에 넣으면 잘 들립니다. 귀가 미끌미끌해져가지고. 여보세요? 네. 이게 기적의 비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치질 고친 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네. 되는 거예요, 대체? 신발에 바르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미끌미끌해서. 어머, 향이 너무 이거 이제 좋다. 검찰청사, 대검청사 가가지고 외벽을 바르면은 네. 검찰 개혁 될 거예요. 57,000원치 다 5만 7천 원치 사가지고 좀 비싸 이게 조금 좀 디아페 비누 비쌉니다. 비쌉니다. 자, 그래요. 최근에 구매 후기. 요거는 아무래도 우리 이현정 앵커께서 네.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 달 반 사용 후에 올리는 개인적인 글입니다. 저는 폼 클렌저 사용 후에 이중 세안용, 아들은 세안과 바디워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얗게 피던 각질 같은 게 줄었습니다. 스크럽을 사용 안 한 지 조금 된 것 같네요. 또 아들은 팔뚝에 난 좁쌀 같은 것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대량 구매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여기만 사용 중입니다. 이것도 읽어야 되죠? 실내 재구매, 완충제 포장지를 뜯니 신문지가 있었어요. 빤스 목사 얼굴이 보여서 조선일보인가 했는데 평화라고 최신 정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아페 비누 사장님께서 네네. 특별히 구매하신 분들께 평화나무를 또 그 보내드립니다. 신문을. 신문을 보내드립니다. 네, 최신 정보를.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 네. 오. 저는 조선일보를 계란판으로 쓰듯이 혹시 최신 정보를 아닙니다. 포장지로 쓰는가 해서. 어, 근데 역시 DF 비누 사장님 대단하네요.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 먹고. 아, 네. 이거 어성초, 그러니까 라벤더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네, 라벤더. 어성초가 있으니까 네. 사실은 트러블 있는 사람들은 어성초 성분이 있는 걸 쓰면 되게 좋거든요. 원래 이게 좋아요, 예. 어성초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얼굴을 닦는데 되게 여러 가지를 써요. 오일도 쓰고. 그다음에 폼 클렌저라고 해서 비누 거품으로 그쵸. 된 것도 쓰고 네. 뭐 아니면 로션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오염이 돼서 피부가 재생 기능을 상실한다 그래서 비누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네. 레드에어님이 이게 마유가 함유돼가지고 그 뭐 촉촉하군요. 이 마유 때문에 네. 그 신체 부위 일부가 말처럼 되느냐고. 맞습니다. 아. 그렇게 돼요. 얼굴이 길어집니다. 전 허벅지가 단단해졌다. 얼굴이 길어져요. 얼굴이 길어져요? 예. 농담이고. 자, 그래요? 디아페 비누. 자,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특히 건성 피부. 정말 효과적입니다. 예, 건성 피부. 네. 그 지성미가 넘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지성미가 넘치는 분들인데 반대 매력은 건성미라고. 건성미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반건미가 넘치는. 네. 예, 받아 먹자.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주도산 마유 오일로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탁월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하는데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좋은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 건조한 날씨 환절기에 특히 좋은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57,000원입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농담이에요. 압도적 최저가의 놀랐겠다. 상징이 됐군요. 네, 그래요. 나를 이렇게 까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인의 그 방송사의 출연료의 제가 평균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단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균이 아니라. 네. 자, 그래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코코메디 광고한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일 다음날 정치부심으로. 정치부심으로? 저희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치 부심 어떡하나. 정치 부심에서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하려고 그래? 네? 김성회 소장이 잘할 거예요. 김성현 소장님이. 예. 과연? 그 형 뭐든지 다 잘해. 아. 예, 못하는 게 없어요. 자, 우리 정상근 기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뭐 주목되는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검찰 관련 소식이니까 그 관련해서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와 이거 이렇게 뭐 검찰을 물고 빨고 하던 이 언론들이 그 이재용이라는 세 글자가 딱 나오니까 이게 검찰을 지난주 검찰이 인상적인 이제, 얘기셨어요. 등을 이제 돌렸다 막 이런 얘기를 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니까 뭐 역시 그 일부 언론이 또다시 이제 검찰을 굉장히 좀 네, 많이 좀 뭐랄까 비호하는? 지켜주고 네, 밀어주고 당겨주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다만 뭐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은 뭐 지금은 이게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좀 상당한 의구심을 갖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예전에 이제 관훈에서 뭐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매체들이 판단하기에도 뭐 지금 이 현재 이제 윤석열 총장의 행동이 좀 어떤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오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위와 검사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까지 뭐 전무수사자문단을 밀어붙인다는 거,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누가 봐도 지금 한동훈 구하기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뭐 윤석열을 쉴드를 치고 싶어도 뭐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못 치는 상황이 지금 도래를 했다라고 보는데. 게다가 또 지금 또 상황이 이 윤석열이 그 단숨에 이제 그 전국구 검사가 됐던 그때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사팀이 수사를 하겠다는데 윗선에서 이걸 맡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 사건의 본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사로서 이 대선 개입 관련 수사를 할 때 좀 이런 상황에서 확 뜬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때 이제 뭐 조직에 충성한다, 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명언을 남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많은 언론에서 그 윤석열 탄압으로 이번 사건을 좀 조망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미가 난다, 멀미가 나, 진짜. 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장 원하는 프레임대로 좀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좀 육탄 방어에 돌입을 한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뭐 그들에게는 지금의 야당이 뭐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그 윤석열 총장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윤석열 것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하고 정부 여당이 전선이 형성돼 있지 여기서 아무리 미래통합당이 뭐 윤석열을 응원해도 보도가 안 돼요. 아예 관심 밖이야. 네, 지금 아직 뭐 미래통합당은 관심 바뀌고. 근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보면은 사실 좀 이번 사건은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채널A 기자 그리고 그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인 거고 이거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됐고 네.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자기 측근이니까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사실상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개입을 했죠, 그동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과 그 수사를 맡겠다는 검찰총장으로 지금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보도는 마치 지금 이제 독립기관인 검찰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에서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라는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 방식을 좀 얘기해 보면 지금 언론 보도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그 이른바 이제 검찰 쪽의 언론들이 수사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지검. 네, 그러니까 채널A와 그 한동훈 검사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팀의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어떤 식으로 지칭을 하고 있냐면 그 이성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성윤. 그러니까 추미애에 의해서 임명된 이성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그렇지. 학교를 나온 이성윤. 그리고 결국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은 이성윤 이런 건데 아니 사실 그 수사팀 일선 수사팀하고 윤석열을 거론하면은 결과적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네. 그 수사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이 되는 건데 근데 추미애 대 윤석열로 해줘야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드는 법무부 장관 이런 구도 이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팀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성윤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조선일보가 지난 4월 30일에 이 채널A 압수수색 관련 사설을 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 이번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그 이성윤 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썼고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보면 그 7월 1일자 기사 제목에 윤석열의 손 떼라 이성윤 공개 항명 이거 수사팀에서 입증된 거거든요. 이 수사팀 얘기를 안 하고 수사팀이 네. 그 성명을 냈는데 이성윤이 성명을 낸 것처럼. 네, 뭐 손 떼라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네, 중앙지검도 아니고 이성윤이라는 이제 주어를 쓴 거죠. 야. 그리고 3일자 기사를 보면 오. 윤석열의 각세였던 이성윤 검사장 회의 불참. 네, 제목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대검에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대검에서 오지 말라고 한 거지 무슨 지가 불참한 거야. 네. 아니야. 무슨 이성윤 지검장이 불참한 거야 그게. 그렇죠. 그리고 3일자 보도 역시 조선일보고 이성윤과 한동훈 악연,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해 충돌 지적.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를 지금 쓰기도 했고. 이성윤이 사감으로 한동훈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지시를 받은 이성윤이 뭐 사감도 가지고 있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짠 거죠. 그리고 그 지난 1일 보도에는 그 추미애 이 대검 자문단은 나쁜 선례 하루 만에 이성윤 그 윤석열 지휘 거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앙지검이란 주어도 잘 안 쓰죠. 중앙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1일 그 이성윤 윤석열의 공개 항명 특임 검사급 독립성 부여해달라. 그리고 문화일보도 6월 30일자 보도 제목에 추미애 누르고 이성윤 치받고 진퇴양난 윤석열. 네. 수사팀 얘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제목이라든지 뭐 이제 본문 내용에도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사안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지검장의 항명 사건. 으로 이 비치게 되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체를 철저하게 감추고 이제 치환을 함으로써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철저하게 약자가 되는 프레임을 그러니까 프레임을 짠 짠 거네요. 거죠. 사실을 네. 보도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 혹은 대통령 대 검찰총장 이렇게 하면은 뭐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약자로 보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왜냐하면 임명권이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뭐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약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두 번째 그 일종의 프레임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건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자인 윤석열이 대통령과 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들 논리에 따르면. 근데 막상 여기 수사팀이 딱 등장해버리면 이 프레임이 전혀 먹히지가 않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성윤이라는 주어를 계속해서 쓴 것도 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 민주주의 관련된 뭐 얘기들은 계속 칼럼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한신대 윤평중 교수라고 네. 계세요. 좀 한신대에 근무한다는 것이 좀 의외인 분위기라는 사람인데. 많이 놀라워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어쨌든 네. 그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윤석열 죽이기라는 칼럼을 썼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온갖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죽임으로써 민주주의 공화국을 파괴하려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 네, 이분도 뭐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문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 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권력은 문재인 네,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문으로부터 나오고, 정말 참 뭐 기가 막힙니다. 친문무죄, 뭐 반문유죄라고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약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찍어 누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된 거죠. 저는 이런 새끼들이 팩트를 운운하고 자빠졌습니까? 네, 자빠진 거죠. 참, 네. 아유, 갑자기. 미안합니다. 네, 갑자기 욕을 먹으니까 그냥 예. 배가 부르네. 갑자기. 예. 그래서 뭐 계속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특정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특정 메신저라고 하면 역시 뭐 추미애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한 1, 2주 전부터 뭐 SNS 등을 통해서 이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제 계속 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뭐 수사팀이 좀 저렇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이니까 뭐 추미애 장관 입장으로서도 뭐 나쁘게 보면 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고 뭐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수사팀을 지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이 뭐 그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이제 SNS에 글을 남기고 있는데 언론들이 뜻밖에도 이걸 계속 막말로 규정을 했어요. 저는 이게 좀 뜻밖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뭐 욕설을 쓴다거나 예, 예,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거친 언어를 쓴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이제 이걸 이제 막말로 규정을 하고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제 도덕성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지난달 27일에 이제 사설 제목으로 이런 걸 썼는데 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모욕 주기 막말 대통령 뜻 아닌가 뭐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조선일보 이 최승현 정치부 차장이 이 추미애 장관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인신공격설 막말로 그 윤석열 총장에게 수모를 안기는 것을 보면 영리를 건드린 중재인에 대한 이 전제군주 시대의 국문이 떠오른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라 수사를 엉망으로 해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털어가지고 수사를 했고요.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조범동 씨 재판을 통해서 그 일부 결과가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이 형편없이 수사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판결로. 출발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잘못된 틀렸죠. 것이고 또 검찰총장이 예단을 갖고 수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내정되자마자 조국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털면 다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조국 지금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라고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인사권자한테? 아니 수사도 안 해놓고 그렇죠. 수사도 안 해놓고 아니 이런 자는 혼나야죠. 그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뭐 인신모욕?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은 뭐 어떻게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뭐 검찰총장 사퇴하라가 인신모욕. 아니 근데 진짜 좀 네. 가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총장은 뭘 하더라도 언론들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해줍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준할 수 없으니까 그 대변 역할을 그 자기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진중권이 하니까 진중권의 페이스북은 있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사실 사실 그걸 원고료로 받았으면 아마 진중권이 뭐 후원에다가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는 정확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지. 공문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음. 근데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를테면 무력 시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법률적인 근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임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기서 나온 거를 굉장히 생중계하듯이 보도를 하고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도 뭐 다수의 검사장들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해가지고 그게 마치 실제로 거기서 나온 얘기인 것처럼 하는데 그건 나는 팩트 체크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 뭐 하여튼 뭐 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마치 이제 그 재벌 회장님한테 어딘 언제 출두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장님이 이제 계열사 사장들 모아놓고 계열사 사장들이 나가지 말랍니다. 뭐 이게 무력 시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결론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오늘 대검이 내놓은 그 회의 결과 그거를 보고를 했더라고요. 언론에 좀 뿌렸던데, 야 자기네들이 대검이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다수 검사장 다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대로 어떻게 보도하는지 내가 보려고. 그대로 받을 거야 또. 그 며칠 전엔 만장일치라고 무슨 만장일치야? 거기서 지금 장영진 기자 취재에 따르면은 어린애처럼 총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만장일치야? 그 사람은 빼야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검찰 조직을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장일치 나왔잖아요. 윤 총장 바로 입장 냅니다. 그럼 지금 입장 못 내는 이유가 뭐냐?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아니었다는 얘기. 분위기가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윤석열 파는 만장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참석했던 모든 검사장이 다 윤석열이 옳다, 추미애가 잘못됐다, 특임 하지 검사 가야 않았다. 된다, 윤 총장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오늘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법조계 원로를 자기가 왜 만납니까?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거를 받을지 말지. 그걸 왜 법조계 원로를 만나? 이거 완전 계속 항명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언론에서는 이제 장고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아니 육참 총장이 말이죠. 국방부 장관 지시가 왔는데 군 원로들, 퇴역 장성들 만나가지고 이거 따를까요, 말까요? 지금 이렇게 묻는 거와 뭐가 달라요? 이건 진짜 이거는 대놓고 쿠데타입니다. 대놓고 쿠데타예요.
이런 거를 또 방치하는 건 잘못됐고 추미애 장관이 뭔 칼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이렇게 나올 때에는 뭔가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을 보낼 카드를 갖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좀 봐요. 추미애 스타일을 보면. 좀 추미애 스타일은, 경거망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무슨 검찰청법 8조 12조 막 그 검찰 쪽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대는데 그거는 검찰청 내규예요, 내규. 그거랑 법무부 장관하고의 관계하고는 적용될 수 없는 법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치 그걸 또 그대로 받았어요. 그 의견이 타당한지를 다른 변호인이나 법조 개인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얘기가 지금 많이 잇따라 좀 나오잖아요.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그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좀 핵심 파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조선일보가 오늘도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이 상부서 없던 일로 하려며 찾아와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갔는데 네. 무엇 때문에 휴가를 연장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거를 당직 윗선에서? 사병이 좀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 보고하기도 전에 누군가 윗선에서 와가지고 그냥 휴가 연장한 걸로 처리해라. 처리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계속 이제 소스가 그때 당직 사병 한 명의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뭐 계속 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좀 근거가 좀 부족한데 근데 어쨌든 뭐 그거 관련해서 이 TV조선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또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직 사법병이라는 분이 다른 이제 병사들하고 나누었던 SNS 대화를 입수했다라면서 이 TV조선에 보도를 했는데 그 입수했다는 주체가 이제 검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따르면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거 검찰에서 또 이 시점에 이렇게 흘린 얘기구나라고 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건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 단안하고 굉장히 좀 정치적인 사건으로 오히려 지금 만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네. 저 말 진짜 맞아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윤 총장이 수사하겠다는 수사팀을 수사를 못하게 계속 하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난 건데 이거 법조계 원로를 만나고 있으니 이게 이렇게까지 갈 사안인가? 참.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참, 네, 이제 빨리 이게 끝나야지. 이게 길어지면요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들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보는 입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뭐 또 원리 원칙대로 또 뭐 검찰총장 내쫓았다 이런 얘기 듣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작년 9월부터 얘기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정리해야 한다. 지금 뭐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하겠지만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 행정부 외청의 반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조기에 수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었는데 7월이면 취임 1년이에요. 취임 그러네요. 1년. 예.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독자나 시청자 한 사람으로 대검, 중앙지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 구조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사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면 그러면 검찰의 통일된 의견인가 뭐 그렇지. 그렇게 느껴지는 옛날에 거예요. 이제 그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찰하면은 모든 검사의 입장으로 또 이해가 됐었는데 참 복잡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과정을 보면은요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아니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이동재,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 의혹이 생겼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대검 부장회의에 영장을 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검 부장회의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대검 부장회의에서 영장 칠 수 있다 둘, 유보 셋, 안 된다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장을 쳐도 되는 사안이었는데 영장을 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수사 전문 자문단인가 전문 수사 자문단에 윤 총장이 또 회부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사를 못하게 지금 윤 총장이 방해를 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계속 아까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지만 추미애 장관 등장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마치 윤 총장을 압박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인이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요. 본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내내 뉴스를 모니터하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저 수구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밀어주기 프레임은 작동하지 않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뉴스에 대해서 항상 24시간 켜놓고 이렇게 모니터하는 입장은 또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나서 또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뭐고 대검이 뭐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 해설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요. CCTV를 그때그때 가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아울러 또한 그 이렇게 뉴스를 실시간으로 계속 접할 수 없을 때는 예단을 버리고 우리 언론이 충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의도가 오염됐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맹신하지 말고 걸러서 듣는 그런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뭐 하여간 또 우리 이제 김용민 TV를 좀 수시로 시청하시다 보면은 또한 관련한 내용을 좀 명확하게 또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아까 그 어떤 분께서 이 김용민 TV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셨는데 네. 이동현 TV 왜 안 하냐고. 이동현 TV 왜 안 안 합니까? 하냐고 여기에 질문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죠 저는. 이거 김용민 TV 기세에 눌렸군. 예, 그래요. 저기 차단해 주시고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네네.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청취율 전화가 오는데 02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제 5시 10분, 오후 5시 10분부터 방송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측면 승부라고 하면 아유, 카운팅 안 네, 됩니까? 네, 그럼요. 아,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팟캐스트는 측면이지만은 지상판 정면이에요. 네네. 정면이. 예, 그래.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많이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2% 찍읍시다. 두 번 다시 이동형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신 이런 역군들을 지상파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동형이 가장 위태로워요. 예, 이동형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그 청취율 나오면 제가 다 기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